어제도 양시장은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 딱 여름철 날씨 같습니다. 폭우에 태풍까지 몰아쳤다가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처럼 역대급 폭락을 겪은 시장은 훈훈한 분위기를 되찾으며 낙폭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6거래일 만에 코스피 2,600선을 탈환했죠. 사실 원래 같았으면 2,800, 2,900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2,600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요. 너무 큰 충격을 겪은 터라 2,600이 꽤나 소중하고 중요한 지점으로 생각됩니다. 시장 이대로만 가주면 좋을 텐데 일단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양시장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1.15% 올라 2,618.30포인트, 코스닥은 1.08% 상승해서 772.72포인트였습니다. 이로써 지난주 월요일 급락분의 75%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왔는데요. 지난주 미증시 반등과 TSMC의 7월 매출액 증가, 우리나라 잠정 수출액 등이 주식시장 투자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집 나갔던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방향을 살짝씩 바꾸고 있습니다. 순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선물까지 합치면 아직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단 현물은 2거래일 연속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779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도 1,47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홀로 2,019억 원어치 팔자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수급 상황은 좀 아쉬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1,5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기관도 15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1,723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장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07% 올라 75,500원, SK하이닉스 3.21% 강세로 17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며 2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 잠정치 내 반도체 수출액 호조가 수심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2차 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열린 정부의 배터리 대책 회의 영향으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도 2% 넘는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종목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급등 후에 0.45% 추가 상승에 성공했지만 에코프로는 0.55% 빠졌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알테오젠과 HLB가 오름세였고 리가켄바이오가 6.43% 반등하면서 시총은 두 계단 뛴 시총 7위에 안착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3%대 상승세 시연했습니다. 반면에 삼천당 제약과 휴젤이 2%대 조정을 받았고 클래시스도 1% 가까이 반락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7원 40전 올라서 1,37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화와 위안화 같은 주요 아시아 통화 약세에 연동되면서 낙폭을 다시 되돌렸는데요. 이후에 외환시장 마감 시간에는 1,369원까지 다시 떨어졌었습니다.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7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잔잔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시장이 꾸준하게 말아올리면서 흔들렸던 반도체 투톱도 다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대폭락장에서 이틀 연속 19% 넘게 빠지더니 어제까지 13.38%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번 폭락 당시에 SK하이닉스 버블이 터진 것인지 아니면 박앤셀 기회였는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SK하이닉스를 두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국내 증권사는 상반된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말에 이미 SK하이닉스를 추천 종목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회복이 예상보다 늦을 것으로 전망돼서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국내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강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주가가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진입했고 향후 2년간 연간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DB금융투자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메모리 호황기가 유지되며 2025년 증익이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IT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긴 하지만 서버 수요가 견조하고 또 HBM 전환에 따른 넷다이 페널티,
공급사들의 수익성 위주 전략 지속을 고려하면 내년까지는 디램 시장 역시 공급자 우위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예상은 이번 폭락장에 다 반영이 된 것인지 국내 증권가 예상대로 SK하이닉스가 30만 닉스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은 좀 예의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 밤에 미국의 7월 PPI가 발표됩니다. 앞서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한 7월 3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2.3%로 나타났죠. 해당 설문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은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현지 시간 13일에 구글 AI 폰 픽셀 9 시리즈가 공개가 되는데요. 국내에 출시되진 않겠지만 AI 폰과 관련해서 부품 관련주들에게는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MSCI 8월 정기 리뷰가 발표가 됐죠. LS 일렉트릭은 편입이 됐고 SK 아이테크놀로지는 제외가 됐는데요. 오늘장에서 해당 종목들 다소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오늘 한화생명과 JYP엔터, CJ제일제당, CJ시푸드, 덕산 네오룩스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체크하시고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2차 전지 및 화재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 더불어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맞물리면서 아모그린텍과 한컴 라이프케어, 신진 SM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체크하시죠. 간밤 미증시는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진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해운이나 유가 관련 업종들이 움직일 수 있겠는데요. 호재와 악재가 될 섹터 각각 선별하시면서 개장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